형사들의 끈질긴 추적과 예리한 수사력이 또 한 번 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했던 강력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과 동시에 분노를 안겼습니다. 지난 29일 밤 9시 50분 티캐스트 2채널 용감한 형사들 5 제10화에서는 경기 남부경찰청 이필영 경감, 과학수사대 전 경무관 윤회출, 그리고 김진수 경감이 출연하여 잔혹한 범죄의 이면을 파헤치는 수사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사건은 현장에서 범인의 존재를 직감하면서도 무려 2000일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 추격해야 했던 잔혹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새벽녘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의문에 119 신고 전화 한 통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발목이 넥타이로 묶인 채 발견되었고 경부 압박 질식사와 간 파열 등 처참한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의 짙은 썬팅 때문에 내부 확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던 신고자의 목소리에 경찰은 주목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직접 신고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며 난항을 겪던 중 사건 발생 2년 만에 사람을 죽였다고 떠벌리고 다닌 절도범이 있다는 결정적인 첩보가 입수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용의 선상에 오른 이들은 10대 시절부터 특수절도 등으로 9범 이상의 전과를 기록한 20대에서 30대 사이의 남성 사인조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이 훔친 명품 가방과 시계는 모두 모조품이었으며 금품 피해액은 20만 원조차 되지 않는 소액에 불과하여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 공범들은 각각 10년, 8년, 15년, 그리고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19 신고자였던 유모 씨가 출소 1년 만에 성범죄 미수 혐의로 재수감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출연자인 안정환 씨는 인간의 바닥을 보여주는구나 라며 거침없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뤄진 사건은 한 중년 부부가 여동생을 살해한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하며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백골 시신 암매장 사건이었습니다. 수개월간 실종 상태였던 피해자는 집에서 약 20km 떨어진 야산의 참호 속에서 쌀포대 자루와 뒤엉킨 백골 상태로 처참하게 발견되었습니다. 4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에게는 5살 연하의 미혼 남성과 연상의 유부남, 2명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출 신고가 접수되기 전날 두 남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주쳤고 이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랑의 끝에 미혼남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했다며 유부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고 유부남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은 다음날 피해자의 집 침대 시트 위에 붉은 레커 스프레이로 배신자라는 낙서와 함께 욕설을 남겼음을 시인했습니다. 약혼남은 그 후 피해자와 만났으나 곧 집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두 남자는 다시금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혼남은 피해자를 죽였습니까?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까? 라는 거짓말 탐지기 질문에 확연한 거짓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형사들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약혼남이 과거에도 연인을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약혼남은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자친구가 가져온 약을 술에 타 마신 뒤 잠들었고 깨어보니 이미 숨져 있었다며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투입된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범인이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세뇌하여 자백을 이끌어내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살인죄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2년 6개월형에 그쳤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출연자인 곽선영 씨는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처럼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진실을 밝혀낸 형사들의 노고는 때로는 충격과 분노를, 때로는 깊은 안타까움을 남기며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